자, 357페이지 레지스터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제2장, 2장이네요. 레지스터 구조. 자, 레지스터라고 하는 거는 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 CPU가 갖고 있는 저장소예요. CPU가 갖고 있는 기억 장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장소 기억 장치 하면은 떠오르는 거 뭐가 있어요? 이 컴퓨터 보면은 하드디스크, 그죠? 그다음에 메모리 램. 음. 레지스터도 저장소예요. 근데 누가 갖고 있는 저장소? CPU가 갖고 있는 저장소, 그거를 레지스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레지스터는 처리 중인 데이터나 처리 결과를 임시 보관하는 CPU 내의 기억 장치이다, 저장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더 쉽게 이해하시려면은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더 쉬워요. 변수. 임시 보관이니까 매번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CPU가 접근할 수 있는 기억 장치 중에 아마 가장 빠르게 접근하지 않을까 자기 건데.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연산을 처리하는 동안 임시적으로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그러니까 저장된 데이터는 영구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그때만 저장되는 거지 연산 끝나면 다 바뀌어요. 사라지거나. 자, 만약에 1 더하기 3은 4다라는 연산을 한다면 이러한 것들이 레지스터에 저장이 된다는 얘기야. 1이 저장되거나 3이 저장되거나 결과값 4가 저장되거나.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저장을 하고 그 레지스터는 범용 레지스터라고 해서 8개가 있대요. 8개. 원래 하나 더 있어요. 근데 걔는 범용 레지스터에는 껴주지는 않는데, 자, 일단 8개가, 잠깐만, 갑자기 왜 이래? 8개가 있고, 레지스터 크기마다 이름이 다르대요. 이름이 다르다. 이름이 다르다? 틀리다? 다르다가 맞죠? 한국말 너무 어려워. 예를 들어, 레지스터 크기가 8비트면 AL이라고 하고요. 16비트면은 AX, 32비트면 EX, 64비트면 RAX라고 얘기를 합니다. 64비트 RAX로 바로 수업을 해도 되긴 하는데, 근데 제 경험상 봤을 때 EX 쪽을 EX 환경에 익숙하면은 RAX는 거저예요, 보면은. 몇 가지 차이점을 아시면 되는 거라. 그래서 저희는 32비트 기준으로 일단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림 같지 않는 그림을 보시면 여기 그 32, 그러니까 8비트까지는 뭐라고? AL, 그 다음에 16비트면은 AX, 32비트면은 EX 이런 식으로 이름이 나와야 하시겠죠. 그리고 이 A는 레지스터 이름이고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고 C가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름 형식을 제가 이 EX라고 하는 레지스터로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거라 이제 이렇게 이제 한 거지. 그래서 AL, AX, EX. 그리고 여러분들 PC 막 16비트 컴퓨터, 뭐 8비트 컴퓨터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32비트 컴퓨터, 막 64비트. 그게 의미하는 게 이거야. 레지스터 크기. 예. 그러니까 야, 그 메모리도 3기가 막 1기가 메모리 이렇게 얘기하잖아. 똑같은 거지. 하드디스크도 1테라 하드디스크, 2테라 하드디스크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16비트 컴퓨터, 그러니까 16비트 CPU, 레지스터 크기가 16비트다라는 얘기죠. 어. 그래서 여태까지 몰랐다면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게 얘네들이에요. 아시겠지? 8비트 컴퓨터 써본 적 있어? 없지? 난 있어. 어렸을 때. IQ 2000이라고 하는 갑자기 생각나네. IQ 2000이었나? IQ 2000? 음, 음. 이런 게 집에 있었어요. 있는 이유는 나중에 얘기할게. 음.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다녔던 회사 야유회인데 그 뭐 보물찾기 그런 상품이었는데 보물로 하나 미리 빼는 거지. 음. 음. 개인. 음.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범용 레지스터가 8개가 있는데 얘네들 다 하나씩 알아볼 건데요. 똑같은 얘기 또 나오네. 자, 연산 처리에 따라서 레지스터에 저장되는 값은 다르며 처리가 끝나면 다음 연산에 사용되는 값들을 저장한대요. 그러니까 다음 연산에 사용되는 값을 저장한다.
그놈은 또 1 더하기 3 또 나오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 더하기 3은 4, 연산, 연산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1하고 3이랑 결과값 4가 저장이 되는데, 이번에 2 더하기 5 더하기, 2 더하기 5 더하기 7을 연산한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저장이 된다는 얘기지. 네. 그러니까 수시로 계속 바뀌어요, 저장되는 것들이, 데이터들이. 그리고 또한 ECX라고 하는 레지스터라고 하는 녀석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뭐 문서나 뭐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나 책이나 이런 걸 찾아보면은, 그러니까 읽어보면은 ECX 레지스터에는 반복 카운터가 저장된다고 대부분 설명하지만 실제 디버깅을 실시하면 반복 카운트는 다른 레지스터에 저장이 되고 오히려 ECX 레지스터에는 다른 값이 저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은 문서나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나 아니면 제 교재를 너무 믿지 말라는 얘기 알겠죠? 어? 왜냐면은 보통 문서나 교재 이런 데에는 ECX는 반복 카운트를 저장합니다. 이렇게 많이들 적어놓거든요. 왜냐면 이 C가 카운터거든. 어. 근데 실제 디버깅을 하게 되면은 ECX에는 다른 게 저장될 수도 있고요. 또 반복 카운트가 저기가 아니라 뭐 ESI나 뭐 다른 뭐 EBX나 다른 레지스터에 저장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CPU의 동작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랑 상태랑. 그러니까 교재를 너무 믿지 말라는 얘기 알겠지. 직접 디버깅을 해봐야지 이 해당 데이터가 이 값이 어디 레지스터에 들어가는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거지. 무조건 글만 보고 이렇게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음. 그러니까 여기도 제가 일부러 이렇게 적어놨어요. 원래 ECX는 보통 반복 카운터가 저장됩니다라고 대부분 설명을 다 하긴 하는데 실제 디버깅을 하게 되면은 반복 카운터가 아닌 다른 값들도 여기에 저장될 수도 있고 반복 카운터가 ECX 말고도 다른 데 저장될 수도 있다는 거. 요거 좀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ECX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모든 레지스터들이 그래요. 꼭 정해진 대로만 저장하는 게 아니다. 아시겠죠? 즉, ECX 레지스터에는 A 값이 저장된다고 설명하지만 실제 다른 값이 저장될 수 있으며, A 값도 ECX 레지스터가 아닌 다른 레지스터에 저장될 수 있다는 점 미리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범용 레지스터 8개를 알아보면은 EX, 가장 바쁜 녀석입니다. 네, 산술연산, 논리연산의 결과값을 저장한대요. 결과값. 근데 결과값 말고도 어떻게? 다른 것들이 저장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3은 4. 이게 뭐 계속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연설을 한다면 결과값 4를 저장한대, 여기. 어. 근데 1이 저장될 수도 있고 3이 저장될 수도 있어. 근데 이러한 연산이 마무리가 되면은 결과값 4 있지. 얘는 여기에 저장이 돼요. 음. 또한 함수의 리턴 값을 저장하며 EX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확인하여 함수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누가? CPU가. 그리고 우리가. 네.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실행이 됐어. 그럼 그 함수가 성공 아니면 실패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함수의 그 리턴 값이 저 EX에 저장이 돼요. 그러면 CPU가 그 EX 안에 저장된 그 값을 보고 성공 여부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지. 디버깅을 통해서. 가장 바쁜 레지스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바지 주머니로 따지면 오른쪽 주머니? 가장 바쁜 주머니죠. 아니 왼쪽이 더 바쁜가? 하여튼간 가장 바쁜 저장소 생각하시면 되겠고 EDX는 EX의 좀 보조 역할 한다고 보시면 돼요. 보조 역할. 그래서 얘도 산술연산과 논리연산의 결과값을 저장한다. 그리고 연산 결과값이 32비트를 초과하거나 EX 레지스터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한다. 그러니까 EX의 보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눗셈을 하시면 나눗셈의 결과 중에 목은 EX에 저장이 되고 나머지는 EDX에 저장이 된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디버깅 통해서 한번 보면 되겠죠. 일부러 나머지 나오게끔 계산해서 목은 EX, 나머지는 EDX에 저장이 되는지. 근데 다른 게 저장될 수도 있어요, 항상. 무조건 이런 것만 저장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ECX.
반복문을 사용할 경우 반복 카운트 값이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연산 과정이 필요한 다른 값들도 저장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질문 받은 게 얘야. 어? 아니, 반복 카운트가 저장된다고 했는데 왜 반복 카운트가 저장이 안 되고 딴 게 저장됩니까? 다른 게 저장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또한 반복 카운트 값은 항상 EX 오타죠. ECX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레지스터에 저장될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세요. EBX. EBX는 보통 많은 문서나 뭐 자료에 의하면 그 여분의 레지스터다라고 설명 많이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실제 디버깅하면은 얘도 되게 바쁜 녀석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레지스터에 비해서는 우선순위가 좀 낮은 레지스터?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레지스터처럼 정해진 역할이 없으면, 이렇게 적으니까 다른 레지스터가 정해진 역할이 없다는 거잖아요. 다른 레지스터처럼 정해진 역할이 없으면, 이렇게 적으면은 다른 레지스터도 역할이 없다는 얘기 아니야? 그 적어보니까 이상하네. 다른 레지스터처럼 이렇게 할게요. 네, 별도의 역할이 없으며 연산 과정에 필요한 값들을 저장하는 레지스터이다. 근데 보통 다른 데에서 여분의 레지스터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근데 디버깅을 하면은 얘도 되게 바쁘게 동작합니다. 네. 그래서 별도의 역할이 없으며 연산 과정에 필요한 값들을 저장하는 레지스터이다. 나도 적어놓을 거 아니야? 여분 아니다. 그래서 레지스터 중에서는 아마 우선순위가 가장 좀 낮은 그런 레지스터인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 다음에 ESI랑 EDI, 이때 S가 소스, D가 데스티네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메모리의 한 영역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다른 영역으로 연속적으로 복사할 때 사용한대요. 근데 이럴 때 말고도 연산 과정이 필요한 다른 값들도 저장될 수 있습니다. 반복 카운트가 저장될 수도 있어요. 아니, 임의의 변수값이 저장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무조건 요것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면서 다른 것도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여기까지 몇 개냐? 6개죠? 얘네 2개를 5번에다가 지금 퉁쳤으니까. 자, 그 다음에 ESP랑 EBP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어, 솔직히 여기 5번까지는 딱히 뭐 어려운 그런 내용 없어요. 그냥 저장소니까. 응? 근데 ESP랑 EBP도 저장소이긴 한데 얘네가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빨리 하셔야지 내용이 쉽거든요, 앞으로. 자, ESP는 스택 영역에서 가장 낮은 주소를 저장하며 이 저장된 주소는 스택의 현재 위치를 의미한대요. 스택 영역에서 가장 낮은 주소를 저장하며 저장된 주소는 스택의 현재 위치를 의미한다. 스택이라고 하는 게 일단 뭔지 아셔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스택. 스택이라고 하는 것은 함수를 처리하기 위한 메모리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영역이라고 할까요? 공간이라고 할까요? 영역? 그래서 메모리 영역이며 함수가 호출되면 생성되고 함수가 종료되면 소멸, 삭제가 돼요. 응?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자, 위에가 낮은 주소, 밑에가 높은 주소로 저는 보통 설명을 하거든요. 왜냐면 나중에 디버깅 할 때도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 함수가 호출이 됐대요. 자, 그럼 현재 스택의 위치가 여기랍니다. 현재 위치 여기래요. 여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16이라고 하고 여기를 12라고 하고 여기를 8이라고 할게요. 8.
여기는 4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ESP라고 하는 레지스터에는 뭐가 저장이 된다는 얘기죠? 현재 위치 16. 요게 저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응? 만약에 현재 위치가 여기랍니다. 스택의 현재 위치가. 그럼 ESP 레지스터에 어떤 게 저장이 된다는 얘기죠? 10이라고 하는 주소가 저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응? 이해되겠어? 음. 그 다음에 EBP는 뭐냐면은 이스텐디드 베이스 포인터 약자인데 함수의 시작 메모리 주소값이 저장되면 스택의 기준점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음, 만약에 여기가 이 함수의 시작점이래요. 이 함수의 스택의 시작점. 음? 그러면 EBP 레지스터에는 뭐가 저장이 된다는 얘기죠? 4가 저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4. 어? 그러니까 이게 메모리 주소라고 한다면 어? EBP 레지스터에는 함수의 시작 메모리 주소값. 음?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함수가 시작되는 메모리 주소라면 이 4라고 하는 게 EBP에 저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EBP. 음? 이해되세요? 그러면 딱 이런 상태네. 그러면 이 ESP 레지스터에는 몇이 뭐가 저장되어 있다? 12가 저장이 되어 있을 거고 EBP에는 뭐가 저장되어 있다? 4가 저장이 되어 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ESP랑 EBP는 스택을 처리할 때, 그러니까 함수가 호출되면은 그 함수를 처리하기 위한 스택이라고 하는 게 메모리에 이렇게 그 영역이 할당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함수의 시작 위치, 그다음 현재 스택의 위치, 그 메모리 주소를 저장하는 레지스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차피 항상 메모리 주소가 저장이 되겠죠. 예, 어떤 데이터가 저장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까지가 범용 레지스터 8개고요. EIP는 뭐냐면은 다음 실행할 명령어의 메모리 주소값을 저장하는 레지스터래요. 그래서 범용 레지스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저거 뭔 얘기냐면은 만약에 뭐 메모리가 만약에 뭐 12가 있고, 뭐 13이 있고, 14, 그냥 지금 10진수로 그냥 적을게요. 자, 만약에 뭐 A라고 하는 명령, 여기라고 하는, 뭐 B라고 하는 명령이 있고, C라고 하는 명령이 있고, 뭐 D라고 하는 명령이 있고, E라고 하는 명령이 있대요. 그러니까 현재, 어, 시, 실행할 차례래요. 아직 실행은 안 했대. 실행할 차례. 그럼 여기 EIP 레지스터에는 주소가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그쵸. 13이 들어가 있어요. 13. 그러니까 메모리 주소 13에 실행할 명령이 있습니다라고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럼 만약에 얘를 실행했대. 그럼 여기 EIP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 그쵸. 14가 들어가 있겠지. 왜냐면 이제 그 다음에 이거 실행할 차례니까. 그러니까 EIP 레지스터는 다음 실행할 명령어의 메모리 주소값이 저장됩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없으면 나중에 여기서 함수 호출이 일어난대요. 그 함수 호출이 일어나면은 함수 갔다가 다시 여기로 와야 되거든요. 근데 EIP에 만약에 이러한 정보가 없다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올 수가 없죠. 응? 네. 그래서 EIP는 다음 실행할 명령어의 메모리 주소값을 저장하는 레지스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범용 레지스터에는 저장되지 않아요. 자, 그럼 이 세 개의 공통점은 뭘까요? 네, 메모리 주소값이 무조건 저장되는 레지스터예요. 내용은 다르겠지만. 근데 위에 애들은 메모리 주소값이 저장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변수값이 저장될 수도 있고, 데이터가 저장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얘네 세 개는 무조건 메모리 주소값이 저장된다.
근데 그 메모리 주소까지 의미하는 게 각각 좀 다르죠. 얘는 스택의 현재 위치, 얘는 함수의 시작점, 얘는 다음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레지스터는 일단은 여기까지 9개인데 얘는 범용 레지스터에 포함되지 않고 여기까지만 범용 레지스터라고 얘기를 한대요. 아시겠죠? 예. 자, 그리고 이해 잘 했는지 봐볼까? 자, 요게 지금 스택이랍니다. 스택. EBP와 ESP 이야기 안 들려볼까? ESP와 EBP 이야기. 네, ESP부터 적었잖아. 그치? 자, 스택 프레임은 4바이트 단위래요. 그러니까 요게 하나가 4바이트랍니다. 4바이트. 4바이트 단위라고 할 때, 자, EBP-12바이트에 저장되어 있는 값은 무엇인가? 답 보고 하는 건데요. 위에가 낮은 주소고, 위에가 낮은 주소, 밑에가 높은 주소거든요. 제 예제는. 네, 그 EBP-12바이트면은 마이너스니, 여기가 EBP잖아. 그 마이너스 10이면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네, 그럼 지역 변수 C가 저장이 되어 있겠죠? EBP 플러스 8바이트에 저장되어 있는 값은 무엇인가? 뭘까요? 인자기수가 되겠죠? 현재 EBP는 EBP, 어? 못하네요. 네, 현재 ESP는 EBP 마이너스 몇 바이트에 있는가? 그렇죠. EBP 마이너스 12바이트 위치가 ESP가 되겠죠? 어, 자, 지금 이 세 가지 예제 공통사항은 다 어디 기준으로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EBP 기준으로 마이너스 몇 바이트, 플러스 몇 바이트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저기 기준점이니까. 저 함수에. 그래서 EBP 기준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몇 바이트, 플러스 몇 바이트로 이렇게 처리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디버깅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 무브. 무브라고 하는 저 어셈블리어는 뭔가를 이렇게 대입하는, 복사하는, 저장하는 그런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이 뜻은 6을 EBP-4 스택에다가 대입해라라는 얘기예요. 저장해라. 예. 그럼 6은 어디에 저장됩니까? 당연히. 여기에 저장되는 거죠. 응? 그러니까 6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여기에 저장하는 거죠. 참고로 지금 여기는 레지스터입니까? 메모리입니까? 메모리죠? 메모리잖아요, 메모리. 스택. 스택은 함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메모리에 한 영역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메모리죠, 메모리. 어? 자, move 6, EBP-4, 그 6을 EBP-4 스택에다가 저장해라. 그 여기에 저장이 되고. 그다음 move 2, EBP-8 하면은 2를 어디에 저장한다? 여기에 저장한다는 얘기 아시겠죠? 요게 나중에 원본 소스 코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int a는 6이고 int b는 2다. 이거란 말이에요. 6을 a에, 2를 b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걸 어셈블리어로 하면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6을 EBP-4에, 2를 EBP-8에 이런 식으로. 뭐야? 2 이렇게. 그럼 볼 줄 아시겠어요? 음. 네,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뭐 문서나 또는 뭐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나 보시면 글이 엄청 많아요. 레지스터 하나 설명하는데. 물론 저도 많이 적고 싶었지. 예. 근데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이 시작부터 글이 너무 많으면 진 빠지더라고. 뭐 하기도 전에. 괜히 어려워 보이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요약해서 일단 제가 적어놓은 거라. 예. 그래서 좀 빈칸이 많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또 레지스터가 있어요. 그 세그먼트 레지스터라고도 이제 세그먼트 레지스터라고 하는데
프로그램이 실행되어 메모리에 로딩될 때 특정 영역에 메모리 주소를 저장하는 레지스터랍니다. 어, 코드 세그먼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줄여가지고 CS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 프로그램 실행 코드가 저장되어 있어요. 음? 그러니까 프로그램 실행 코드가 저장되어 있는 영역의 메모리 주소를 여기에 저장을 한대요. 그 다음에 DS는 데이터 세그먼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전역 변수, 정적 변수가 저장되어 있는 영역의 메모리 주소를 저장한답니다. DS. 그 다음에 SS는 스택 세그먼트.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있죠. 함수가 호출되면은 메모리의 한 영역을 스택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이제 할당을 해준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함수를 처리할 때 생성되는 스택 영역의 메모리 주소를 여기에 저장한대요. 그 다음에 엑스트라 세그먼트, 변수들을 위해서 할당된 추가 영역에 메모리 영역 주소를 저장을 한답니다. 이걸 말고도 몇 개 더 있거든요. 근데 적어도 이 네 개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고, 아마 여러분들이 디버깅 하면서 많이 보시는 게 DS랑 그다음 SS 이 두 개를 아마 많이 보실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SS로 나오면 뭐다? 스텝. 아시겠죠? 스텝. DS로 나오면 어디다? 데이터 세그먼트. 어, 이해 되시겠죠? 공통사항이 다 뭐예요? 뭐를 저장하죠? 영역의 메모리 주소값을 저장한다는 세그먼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SS, 스택 세그먼트, DS, 데이터 세그먼트 이 두 개를 많이 보실 거예요. 알겠죠? 디버깅 하면서.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제는 글이 엄청 많은 그런 원래 내용이었어요. 어? 저도 많이 적고 싶었지만 짐 빠집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네, 일부러 간단하게 가볍게 이렇게 이제 요약 형식으로 이제 적어놨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셈블리어랑 디버깅을 통해서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어? 그러니까 얘는 글로 보는 그런 내용보다는 실제 디버깅 하는 그런 내용이 더 중요한 거라 끝이지.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제2장 레지스터 구조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